전 세계 유전자 은행에는요, 미래의 식량 위기나 어떤 질병을 해결할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정보가 너무 방대해서 정작 필요할 때 찾아 쓸 수가 없다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생명의 도서관을 아주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 핵심 컬렉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문제에서 출발해서요. 핵심 컬렉션이라는 아주 기발한 해결책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과연 좋은 핵심이란 뭘까? 또 최신 기술로는 이걸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대체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전 세계 유전자 은행에 잠들어 있는 이 방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또 거대한 도전이 됐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175만 개 이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주요 유전자 은행 시스템에 보관된 식물 유전자 샘플의 수예요. 와, 매일 하나씩 들여다봐도 몇천 년은 좋게 걸릴 양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규모가 보존이라는 측면에선 정말 훌륭한데 이걸 실제로 연구하고 활용하기에는 너무 큰 장벽이 되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정말 읽기에는 너무 큰 도서관 같은 거예요. 수백만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는데 막상 어떤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필요한 책 한 권을 못 찾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존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정작 접근해서 쓰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데이터 홍수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아주 우아하고 똑똑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 컬렉션이라는 개념이에요. 핵심 컬렉션은 1989년에 A.H.D. 브라운 박사가 제안한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정의를 한번 보세요. 전체 수집단의 유전적 스펙트럼을 대표하는 제한된 수의 유전자원 세트.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전체 컬렉션이 가진 유전적 다양성을 거의 빠짐없이 포함하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규모의 샘플 딥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거대한 도서관 전체를 대표하는 필수 추천 도서 목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좋은 핵심 컬렉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복되는 건 싹 빼고, 둘째, 전체를 잘 대표해야 하고, 셋째, 관리하기 편할 만큼 작아야 한다는 거죠. 어때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명쾌하고 간단해 보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키 커집니다. 전체를 대표한다는 이 말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뭄에 아주 잘 견디는 벼 품종을 찾는 육종가하고요. 벼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식물학자한테 똑같은 추천도서 목록이 과연 유용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처럼 핵심 컬렉션을 만들려는 그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대표성의 기준도 달라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핵심 컬렉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전체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아주 희귀하고 극단적인 특성, 그러니까 숨겨진 보석 같은 유전자 하나까지 싹 다 찾아내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하나는 대표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원래 전체 컬렉션의 구조와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정확한 축소판을 만드는 거죠. 이 둘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의 핵심 컬렉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CSI 유형인데요. 이 방식은 전체 유전 공간을 골고루 균일하게 대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뭐랄까,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참고자료 세트 같은 거죠. 두 번째는 CCX 유형입니다. 이 컬렉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특별하고 희귀한 특성, 예를 들면 특정 병에 엄청난 저항성을 보인다거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잘 자란다거나 하는 그런 극단적인 값들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도서관으로 치면 노벨상 수상자지나 아주 독특한 책들만 따로 모아놓은 특이점 목록 같은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 CCD 유형은요. 이 그림처럼 전체 도서관을 비례에 맞게 그대로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즉 원래 컬렉션에서 흔한 특성은 이 핵심 컬렉션에서도 흔하게, 드문 특성은 똑같이 드물게 나타나도록 만든 통계적인 모델인 겁니다. 전체 컬렉션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이 방법이 가장 유용하겠죠. 자,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맞춤형 핵심 컬렉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현대 컴퓨팅 기술이 제시하는 훨씬 더 정교하고 스마트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M 전략, 즉 최대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해요. 전체 컬렉션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적 변이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하면서 동시에 샘플의 개수는 가장 적게 가져가는 그런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겁니다. 파워코어 같은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M 전략을 아주 체계적으로 구현하는데요.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각각인 모든 데이터를 공통된 기준으로 싹 변환해요. 그 다음 데이터에 나타나는 모든 고유한 특성 조합을 다양성 셀이라는 작은 조각으로 하나하나 식별해냅니다. 예를 들면 가뭄에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특성 조합이 하나의 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셀 조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덮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샘플들의 묶음을 컴퓨터가 찾아내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존처럼 그냥 무작위나 비례 방식으로 100개의 쌀 샘플을 뽑았더니 전체 유전 다양성의 약 75%밖에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파워코어를 썼더니 어땠죠? 그 절반도 안 되는 45개의 샘플만으로 모든 유전적 다양성을 100% 완벽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훨씬 적은 자원과 노력으로 훨씬 더 완벽한 결과를 얻어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적에 맞게 정밀하게 컬렉션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더 넓은 의미를 갖는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읽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대한 도서관이라는 문제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딱 맞는 맞춤형 필수 독서 목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결책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핵심 컬렉션은 방대한 유전 자원을 드디어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둘째, 최고의 컬렉션이란 건 없고 오직 내 연구 목표에 맞는 컬렉션이 있을 뿐이다. 셋째, 알고리즘 기술 덕분에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귀중한 유전 특성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활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전자라는 생명의 정보를 어떻게 설계하고 큐레이팅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한번 확장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의 핵심 컬렉션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어떤 지식을 반드시 포함하고 또 어떤 지식은 제외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